안녕하세요. 창조 컬러리스트 자격증 강사 유명수입니다. 이 강 세계 삼속성에서는 명도, 채도, 색상 순서대로 삼속성에 의한 각각의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보면서 동시에 포스터 물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워보는 수업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비전공자 학생들도 강의를 듣고 똑같이 실습하면 10개의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강 강의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강의에서는 삼속성의 이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속성의 이해 진도를 나가기 전에 세계의 삼속성이란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삼속성에서는 명도, 채도, 색상 이렇게 세 가지가 삼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명도, 그라데이션을 오늘 먼저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 채도, 색상 순서대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명도는 처음에 말 그대로 색의 밝고 어둠을 말하는 게 명도겠죠. 그래서 저희가 물감으로는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밝고 어두움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 그라데이션을 먼저 만들어 줄 건데요. 프린트에는 10가지의 단계만 있고요. 그리고 붙여야 될 칸도 10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10개보다 내가 최대한 많이 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후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10개를 찾아서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먼저 화이트와 블랙의 물감을 짠 다음에 밝은 거에서 어두운 거 순서대로 명도의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물감 양은 중간에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물감 양을 넉넉히 짜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화이트가 밝기 때문에 화이트에서부터 블랙까지의 단계를 쭉 내보도록 할게요. 포스터 물감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물감 양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농도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포스터 물감은 수채화처럼 너무 묽지도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유화나 아크릴 물감처럼 너무 되직하게 발리지도 않게끔 딱 그 중간 농도를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붓을 들었을 때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붓으로 팔레트에서 갰을 때 너무 뻑뻑해서 소리가 난다든지 붓 결이 남는다든지 그 정도만 아닌 딱 그 중간 농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딱 좋습니다. 물감도 처음부터 너무 작은 양을 쓰게 되면 나중에 물감 양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물감 양도 처음에 넉넉하게 물감을 짜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밝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화이트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일 밝은 화이트를 먼저 한번 칠해 줄 거고요. 칠할 때는 붓자국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가운데에 중간에 붓자국이 너무 많게 되면 나중에 측색기라는 기계로 찍었을 때 인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붓자국이 남지 않도록 칠해주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블랙까지 가기 위해서 소량의 블랙을 섞어가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블랙을 넣었는지 지금 별로 티가 나진 않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후보가 많으면 좋기 때문에 소량씩, 처음에는 소량씩 섞어가면서 블랙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중간부터는 블랙의 양을 늘려도 되지만 처음부터 블랙의 양을 너무 늘리게 되면 변하는 단계가 너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소량씩 섞어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블랙을 추가하는 과정에서도 물감 농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갑자기 물이 많아진다던가 갑자기 너무 뻑뻑해진다던가 그런 상황이 없게끔 계속해서 농도는 유지를 해주세요. 물감을 섞는 과정에서도 잘 개지 않고 칠했을 경우에는 너무 여러 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팔레트에다가 최대한 하나의 색으로 보일 수 있게끔 잘 갠 다음에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중간 명도부터는 블랙에 들어가는 양을 살짝씩 늘려가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블랙을 너무 많이 넣어서 갑자기 변화가 심한 것 같다면 조금씩 앞으로 돌아가셔서 밝기 농도를 맞춰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단계를 가는 중에도 저는 물감 농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도중에 너무 뻑뻑해진다던가 그랬을 때는 물을 살짝 묻혀서 추가를 해도 되지만 물이 너무 많아지지만 않게끔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물감이 없다 그러면 도중에 화이트랑 물감을 짜서 다시 농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블랙까지 가는 과정에서 블랙을 아무리 넣어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변하지 않는 단계가 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붓을 새로 한번 씻어서요. 화이트를 우리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화이트를 칠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블랙을 한번 칠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만약 블랙을 칠했는데 전 단계랑 차이가 너무 많이 느껴지신다면 블랙에서 화이트를 소량을 섞어서 그 전 단계를 메꿔주시면 되고요. 블랙을 칠했는데 마무리가 완성이 됐다 하시면 단계는 그만 내셔도 좋아요. 아마 집에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이 띠가 한 5줄 이상 정도가 나왔다 하면 정상적으로 만드신 거고요. 5줄보다 너무 적게 나왔다 하시면 나중에 찾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본인만의 속도로 단계를 쭉 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라데이션을 다 냈으면 10개를 찾아보는 과정을 볼 건데요. 10개를 찾아가는 과정은 내가 낸 그라데이션에서 맨 처음에 칠했던 화이트와 맨 마지막에 칠했던 블랙을 먼저 찾아주시고요. 화이트와 블랙과 처음 시작점과 끝점은 변함이 없이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8개를 찾아야 총 10개를 우리가 추려낼 수 있겠죠. 8개를 가운데 찾아볼 건데요. 한 줄에 내가 눈에 봤을 때 나뉘어지는 부분이 눈에 보인다 하면 먼저 조각을 다 내주겠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눈으로 봤을 때 나뉘어지는 부분이 보이면 먼저 조각을 다 내줄 건데요. 너무 하나씩 조각을 내게 되면 나중에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2개 이상으로 조각을 다 내준 다음에
조각을 먼저 다 내준 다음에 10개를 찾아볼 건데요. 우리가 두 번째에 올 거, 세 번째에 올 거, 네 번째에 올 거를 각각 다 찾아보면서 10개로 추려낼 거예요. 지금 보면 10개가 훨씬 넘기 때문에 추려낼 것들을 먼저 추려낼 건데 좀 비슷하게 뭉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빼줄 거는 먼저 빼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개수가 맞았다면 10개를 찾았다면 그 안에서 미세하게 조정을 해볼 건데요. 조정을 할 때는 10개의 단계가 다 균일하게 등 간격이 일정하게 찾아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두 번째 칸에 오는 거와 세 번째 칸에 오는 게 등 간격이 다 일정할 수 있도록 찾아볼 거고요. 네 번째 첫 번째 칸이 오는 거와 그 다음 칸이 오는 거랑은 느낌이 훨씬 다를 거예요. 그래서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서 10개의 등 간격이 다 일정하도록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갑작스럽게 너무 변하지도 않아야 되고요. 너무 붙어서 차이가 안 나도 안 되겠죠. 열 개를 어느 정도 찾았을 때는요. 그냥 보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가려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가려서도 잘 느낌이 오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약간의 실눈은 뜬 다음에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지 아니면 중간에 너무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중간에 끊김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미세하게 다시 조정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중간에 너무 차이가 크다 그러면 만든 후보가 너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그라데이션을 진행을 하셔서 중간 명도를 찾아주셔도 괜찮아요. 열 개를 찾았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10개의 등 간격이 일정한지 수치로 따졌을 때 서로 변하는 단계가 숫자로 한 3 정도가 된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다 3 정도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 약간 멀리서 실눈 뜨고 봤을 때도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10개를 찾아서 책에다가 붙이면 되겠습니다. 제 시범을 보시고 이제 학생분들도 화면 앞에서 똑같이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명도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화이트에서부터 블랙까지 이동을 해볼 거고요.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거는 그라데이션을 만들 때는요. 밝은 거에서 어두운 거 순서대로 간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은 밝은 거는 화이트고 어두운 건 블랙이기 때문에 화이트에서 블랙까지의 단계를 쭉 내보도록 할게요. 본인만의 속도로 천천히 쭉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처음 화이트를 묻힐 때는 그 짠 물감을 전체적으로 다 묻히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처음부터 물감 양을 넉넉히 써주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너무 물감이 없게 되면 나중에 중간에 가는 도중에 물감량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넉넉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포스터 물감을 처음 쓰시거나 아니면 너무 옛날에 써보신 분들은 물감량을 너무 소량만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소량을 쓰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넉넉하게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붓으로 좀 잘 개주시고요. 너무 붓 안에서 뭉치지 않도록 잘 개서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묻지 않는 경우는 이미 괜찮아요. 처음부터 블랙을 너무 많이 덜게 되면 육안으로 봐도 확 티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처음에는 이동해 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첫 번째 줄을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완성된 모습을 보면 점점 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의 속도로 조금씩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꽉 채우지 못하게 칠해진 부분들은 네. 어차피 저희가 가운데 깨끗하게 칠해진 부분만 잘라서 쓸 거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너무 막 빈 공간이 많이 남게끔 칠하시는 것보다는 꽉 채워서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과는 다르게 점점 뻑뻑해지고 있죠. 그러면 중간에 물을 한번 묻히셔도 되고요. 물을 묻혔는데도 뻑뻑하다. 그러면 조금 더 묻혀보시고요. 물을 묻혔는데 좀 물감량이 없는 느낌이다 하시면 물감을 좀 더 짜서 처음과 같은 농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주세요. 내가 지금 칠하는 게 뻑뻑한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이에다가 칠했을 때 붓 결이 너무 많이 심하게 남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뻑뻑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조금 넣어주셔서 농도 유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결이 남으면 물을 섞는 게 좋은 거죠. 이럴 때. 물을 소량 묻혀주시고요. 물을 계속 넣어도 이렇게 뻑뻑한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좀 더 넣어볼까요? 이 정도. 물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팔레트가 비칠 정도로 이제 수채화처럼 투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단계가 왔을 때는 이제 물감도 더 넣어주셔야 되고 물도 그만큼 더 넣어주셔야 되고요. 포스터 물감에서 농도 조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1교시 물감으로 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채점이 측색기라는 기계로 채점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던가 뭔가 균일하게 발려지지 않는다던가 그랬을 때는 측색기가 인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농도 조절로 인해서 칠했을 때 매끄럽게 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화이트를 좀 더 넣어볼까요? 네. 그러고 블랙도 좀 더 넣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중간 명도부터는 블랙의 양을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블랙의 양을 추가하는 이유는 이미 물감량이 쌓일 대로 쌓였기 때문에 처음처럼 블랙을 소량씩 섞게 되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점점 이제 늘려가 보도록 할게요. 블랙 물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감에 비해서 좀 되직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쓸 때는 꼭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요. 뚜껑을 안 닫고 보관하게 되면 금방 마르게 돼요. 그래서 꼭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는 블랙만. 네. 붓을 새로 한번 씻고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블랙을 한번 칠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남은 공간에 칠해도 괜찮아요. 새로 칠해볼까요? 네. 그래야 조각 낼 때 찾기가 쉬우니까 새로 칠하도록 할게요. 블랙을 칠했을 때 내가 전에 칠했던 거와 단계 차이가 조금 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화이트를 넣어서 반대로 살짝 채워보시고요. 블랙까지 칠했는데 마무리가 괜찮다 하시면 그라데이션은 마무리 지으셔도 괜찮아요. 그라데이션이 다 나왔으면 10개의 단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화이트랑 블랙은 변함이 없이 시작과 끝에 두시면 되고요. 그 안에 8개를 한번 찾아볼게요. 한 줄에서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나뉘어지는 부분이 보인다 하시면 조각을 다 먼저 내줄게요. 너무 비슷한 부분은 하면서 빼도 괜찮나요? 빼기보다는 먼저 조각을 다 내줄게요. 그러고 10개를 추리는 과정에서 빼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너무 하나씩 자르게 되면 나중에 찾기가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2개 이상으로 조각을 한번 내볼게요. 조각을 다 냈다면 그 안에서 10개를 한번 추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비슷한 거는 먼저 빼주셔도 되고요. 10개를 추린 다음에 그 안에서 미세하게 조정을 해볼게요. 지금 11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빼볼까요? 좀 뭉쳐있는 거라든지 비슷해 보이는 애들을 하나 빼볼게요. 한번 가려서 볼까요? 살짝 가렸을 때, 그리고 살짝 실눈을 뜨고 봤을 때 변화가 균일한지, 가다가 도중에 뭔가 멈추는 곳이 있다든지 하면 다시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등 간격을 꼭 일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균일한 등 간격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점부터 너무 급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수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잘 흘러가고 있나요? 여기가 좀 확 달라지는 것 네, 같아요. 한 번 더 수정을 해볼까요? 하나를 바꾸게 되면 그 주변까지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네요. 이렇게 10개를 찾아서 이제 교재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사이즈가 1.5, 1.5 사이즈이기 때문에 1.5, 1.5cm에 맞춰서 잘라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자를 때는요, 순서가 헷갈리지 않도록 잘 찾아서 잘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찾아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 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크기를 맞춰서 잘라야 돼요? 네. 이 빵빵자를 보시면 우리가 시험 때 써야 되는 1.8, 1.8 크기가 있고요. 지금 페이지 같은 경우는 1.5, 1.5 사이즈를 찾아서 정사각형으로 대고 자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껏 이쁘게 잘 칠해 놓은 것도 붙일 때도 신경을 써야 이쁘게 잘 붙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중에 물감이라든지 다른 게 묻지 않도록 최대한 깨끗하게 잘라서 붙일 수 있도록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감을 칠한 앞면에다가 사이즈를 체크하시지 마시고 뒤집어서 뒷면에다가 체크하셔서 잘라야 깨끗하게 잘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뒤집어서 자를 대고 볼펜으로 크기를 맞춰보면 되는 거.
네, 볼펜으로 그려놓고요. 그리고 가위를 이용해서 혹은 칼이 편하신 분들은 칼을 이용해서 재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빵빵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최대한 깨끗하고 그리고 깔끔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재단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이 빵빵자를 사용하는 거고요. 몇 년 전에는 빵빵자가 사용 금지였다가 다시 사용 가능으로 바뀌었으니까 빵빵자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를 때는 가위가 편한 분들은 가위를 이용해서 자르면 되고요. 칼을 이용해서 자르는 게 본인이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칼을 이용해서 잘라 붙이면 되고요. 본인한테 편한 방법을 찾아야 시험 때 시간 안에 빠르게 완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편한 도구를 이용해서 잘라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잘랐는데 이렇게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시험장에서의 더러워졌다 그러면 사실 새로 칠하는 게 제일 좋고요. 더러워졌는데 이미 시간은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부착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잘라 붙일 때도 신경 써서 다른 것들이 묻지 않도록 신경 써서 잘라 붙여주세요. 다 잘랐으면 나머지는 다 버려도 되고요. 부착할 때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부착을 할 건데요.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깨끗하게 붙일 수 있으려면 사실 풀보다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부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풀을 칠하고 붙이면 돼요. 네. 붙일 때도 최대한 손자국이 많이 남지 않도록 살짝 붙여줄 거고요. 꽉 붙이고 싶을 때는 종이를 이용해서 손이 아닌 종이를 이용해서 꽉 붙여주시면 돼요. 양면 테이프가 처음이신 분들은 처음에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을 줘서 긁어도 안 되고 너무 살살 긁어도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처음에는 힘 조절을 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명도 그라데이션 10개 잘 찾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채도 그라데이션 10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